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스마트폰 홈 버튼만 누르시면 무엇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홈 버튼만 누르면 번역, 음악, 이미지 등 무엇이든 찾아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홈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구글 검색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손으로 터치해서 동그라미로 감싸주기만 하면 동그라미로 그린 부분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로 들어와 봤는데요. 최근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의 손목 시계가 이슈가 되고 있죠. 아주 고급 시계를 찰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저렴하고 미국 브랜드의 시계를 찾다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시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검색할 때는 최대한 좁게 선택해서 그 물건만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서클 투 서치로 찾을 수 있는 구글 화면이 나오죠. 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시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당 시계를 찾아주게 되는데요. 자, 해밀턴 머피라고 하네요. 자, 이 시계죠. 인터스텔라 영화 해밀턴 시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고 어느 정도 흐리게 나왔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찾아주죠. 자, 그 다음은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 다육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멈추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을 둘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한 이미지도 찾아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찾았던 이미지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같으네요. 자, 이번에는 동물원에 가서 앵무새를 찍어 왔는데요. 이 앵무새도 찾아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둘러싸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앵무새의 이름이 뭔지 찾아주게 되겠죠.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금강앵무라고 하네요. 자, 똑같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앞서 본 것처럼 인터넷 검색 중에 찾을 수도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 무엇이든 이미지가 있는 것은 이렇게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을 볼까요? 자, 여기 있는 홈 버튼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우측에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감지되면서 한국어로 나오죠. 자, 번역을 할 때 어떤 언어인지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일단 번역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비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멈추게 되죠. 자, 이때 서클 투 서치를 이용을 해서 번역할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감싸줍니다. 자, 그러면 복사 번역이라고 나오게 되죠. 번역합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길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무슨 음악이지 궁금하거나 또는 예전에 들었던 음악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 또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음표 버튼을 눌러주고 노래를 간단하게 부르면 해당 노래의 제목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자, 탑 오브 월드 바로 찾아주네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렀지만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노래가 있으면 가사 없이 그냥 허밍으로 하셔도 바로 찾아주게 돼요. 다시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 자, 창을 위로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열고 타이핑을 해서 검색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오늘 코스닥 지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 빅스비를 이용하거나 챗 GPT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가끔 인공지능이 검색하는 방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브라우저에서 검색하는 것은 검색어 입력창에 입력한 해당 단어와 관련된 웹페이지들을 찾아주는 게 검색이 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목적한 바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정확한 정보를 얻을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서클 투 서치로 찾은 것은 이렇게 터치해서 둘러싼 것만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카메라로 찍는 것은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이미지 전체로 검색을 해주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원하는 물체를 전부 보이게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카메라로 검색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돋보기 버튼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알아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 찾아주게 되겠죠. 갤럭시 버즈 프로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아까는 서클 투 서치로 번역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도 가능하죠. 카메라 기능과 서클 투 서치는 거의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리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구글의 기본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급하게 이용하실 때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 캡처의 모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화면을 캡처할 일이 있는데요. 다양한 스마트폰 화면 캡처 방법이 있지만 주로 기본 기능만 이용하게 되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다양한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캡처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던 중에 캡처해야 될 경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스마트폰 측면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있죠. 음량 조절 버튼 아래쪽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죠. 이 음량 조절은 좌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우측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음량 버튼의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캡처가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캡처한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잠시 동안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죠. 그 다음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알림창을 내렸을 때 나오는 기능은 캡처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화면 녹화 기능만 제공합니다. 캡처는 알림창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은 모션 캡처가 있죠. 자,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손으로 쓸어주는 것만으로 캡처할 수 있죠. 자, 모션 캡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정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손으로 밀어서 캡처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손날을 터치한 다음 밀어주게 되면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주식 화면을 보다가 캡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화면 상태에서 손날을 스마트폰 우측에 대고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가 되고 아래쪽에 편집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편집 화면에 관련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캡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은 보조 메뉴를 이용한 캡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 메뉴에서 입력 및 동작 메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접근성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나오죠? 자, 보조 메뉴를 체크해서 활성화시킵니다. 자, 허용할지 물어보게 되죠?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화면상에 아이콘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캡처가 되죠? 자, 이 보조 메뉴는 항상 스마트폰의 제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앱이나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화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원하면 이 버튼만 눌러서 간단하게 캡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보조 메뉴를 누르게 되면 바로 캡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뜨게 될 거예요. 이 보조 메뉴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조 메뉴를 활성화시키는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보조 메뉴 글자를 터치해 주세요. 보조 메뉴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보조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처음에 보조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같이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메뉴 버튼 모양이 바뀌었죠. 자, 보조 메뉴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린샷 외에 추가한 메뉴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이 필요한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스크린샷만 이용할 경우에는 스크린샷 외에 나머지 메뉴는 전부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 보조 메뉴에서 다른 기능도 이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같이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화면을 캡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보조 메뉴 터치해서 열어주고요. 여기서 스크린샷 터치해 주시면 이 상태로 스크린샷이 찍히게 되겠죠. 자, 다시 설정의 접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입력 및 동작 들어가신 다음 다시 보조 메뉴 글자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나오죠? 여기에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누르시면 필요 없는 기능들 전부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시면 이제 앞으로는 해당 메뉴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스크린샷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번 이렇게 화면에 떠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보조 메뉴는 스크린샷 외에 다른 메뉴를 같이 띄워놓고 이용할 때 이용을 주로 하시고요. 스크린샷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빅스비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캡처할 수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게 되면 빅스비 버튼이 있죠. 이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캡처해 보겠습니다. 빅스비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빅스비가 실행되겠죠. 화면 캡처해 주세요. 자, 캡처됐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복잡하게 설정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하고 손으로 터치하고 이런 기능들 필요 없이 빅스비를 이용하면 음성으로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빅스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은 아니지만 여러 부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에서 따로 배포하는 앱이죠. 갤럭시 굿락을 이용을 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굿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삼성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굿락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굿락을 설치하셨으면 굿락을 실행합니다. 자, 굿락이 실행되게 되면 아래쪽에서 편리한 갤럭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레지스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굿락을 설치했더라도 이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들을 한 번 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굿락은 일종의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굿락에서 설치하는 앱들은 가방에 넣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이 있어도 사용할 책들은 따로 넣어 주셔야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레지스타를 일단 설치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보기만 나오게 되죠. 자, 레지스타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레지스타가 실행되는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뒷면 두드리기 액션과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뒷면 두드리기 액션부터 볼까요? 자, 뒷면 두드리기 액션 터치합니다. 자,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있고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구글 어시스턴트, 팝업 윈도우, 알림 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크린샷 생성 후 공유, 여기를 체크합니다. 자,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 공유하는 기능까지 바로 나오게 하려면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 공유 모드를 켜게 되면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공유하는 기능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요. 나는 따로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 기본 모드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스크린샷만 찍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식 화면을 보던 중에 뒷면을 두 번만 두드려 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스크린샷이 찍히죠? 아주 간편한 방법이죠. 그 다음은 음성 녹음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음 기능을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죠. 화면 캡처와 음성 녹음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 두드릴 때는 음성 녹음 설정하시고 세 번 두드릴 경우에는 스크린샷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두 번이나 세 번 두드려서 캡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이 있죠. 자, 이것은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사용함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스크린샷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앞서와 같이 지금 기본 모드 또는 공유 모드를 여기 있는 설정 버튼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 캡처가 됩니다. 자, 길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캡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캡처 기능을 이용을 했을 때 캡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편집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뉴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는데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캡처 후에 툴바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캡처한 후에 하단에 편집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끄게 되면 캡처 후에 편집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통은 캡처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캡처 후에 갤러리로 들어가서 편집 버튼 누르고 일일이 자를 필요 없이 즉석에서 잘라주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툴바 표시를 켜놓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러면 편집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캡처부터 할까요? 자, 뒷면을 두 번 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편집 메뉴 나오죠? 여기서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편집 메뉴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캡처한 이미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면 되겠죠. 자, 코너에 보시면 조절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점을 조절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잘라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 나스닥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부분 조절하고 위쪽 부분 조절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전부 잘라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뭔가 내용을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펜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펜이 있는 스마트폰은 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펜이 있으니까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걸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컬러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붉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펜 굵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당하게, 저는 펜 굵기 적당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X로 닫고요. 여기에 직접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쓴 다음 자, 이렇게 참고하세요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려받기 누르면 펜으로 글씨를 쓴 내용까지 한 번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여기 있는 편집바에 보시면 금방 한 명령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명령 취소할 수 있고요. 명령 다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수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일이라든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메시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상대편과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캡처 기능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한두 번씩은 꼭 쓰게 되는 기능이죠. 편리한 기능들로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캡처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요즘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큰 이슈이지만 이미 갤럭시에는 빅스비가 있었죠. 이번 시간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빅스비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빅스비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음성으로 호출을 하는 방법과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스비 호출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빅스비로 들어가시게 되면 빅스비 호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 빅스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빅스비 호출을 터치하시게 되면 하이 빅스비와 빅스비 두 가지로 호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을 끄게 되면 호출어로 빅스비를 호출할 수 없고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게 되겠죠. 저는 호출어로 빅스비를 호출하겠습니다. 빅스비 활용은 일반적인 날짜, 시간, 계산, 날씨,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기능이죠. 예를 들면 현재 코스닥 시세를 한번 물어볼까요? 하이 빅스비, 오늘 코스닥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마이너스 0.44% 하락한 775.79포인트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보만 알려줬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설정이라든지 또는 앱 실행 그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음량 조정 설정 창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자, 바로 나오게 되죠.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서 찾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설정 값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라든지 와이파이 연결, 블루투스 연결 등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죠. 와이파이 연결 창도 열어볼까요? 하이 빅스비, 와이파이 연결 창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자, 와이파이 연결창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 연결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여러 가지 알림창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통역을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통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역창이 나오게 되죠. 자,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한국어를 말하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우선 영어 번역을 해볼까요? Hi, how are you?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상대편이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한국어로 대답을 할 때 따로 한국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얘기해도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 오고 가는 대화는 자동으로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을 해볼까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It's good idea. Let's go. 자, 어때요? 한국어로 말을 해도 영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동으로 마이크 버튼이 눌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이제 언어의 장벽 없이 해외에서도 터치 한 번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무음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무음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한 말을 바로 상대편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Okay. Where you wanna go?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 언어로 통역을 음성으로 해주게 되죠.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통역하는 게 싫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으로는 나오지 않고 텍스트로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상대편과 나 사이에 스마트폰을 놓게 되면 상대편은 이 글씨를 거꾸로 보게 되겠죠. 자, 그때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상대편이 보기 쉽게 해당 언어는 뒤집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T맵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설치된 앱은 무엇이든 빅스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앱 명칭을 말을 한 다음 길을 찾아달라고 하면 해당 앱을 이용을 해서 길을 찾아주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볼까요? 하이 빅스비,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길 안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로 해당 지점을 찾아주죠. 여기서 도착만 누르시면 바로 길 안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영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넷플릭스에서 베테랑 영화 찾아주세요. 자, 바로 나오죠. 자, 빅스비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점점 최적화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자, 이번에는 쇼핑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네이버 앱에서 키보드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키보드를 검색할게요. 자, 바로 검색해 주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키보드 입력하고 검색하고 할 필요 없이 빅스비를 이용하면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러리에서 찍은 날짜를 말하고 그 날짜의 사진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갤러리에서 2024년 6월에 찍은 사진을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6월에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네요. 그 외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은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전부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계산기 실행해 주세요. 자, 바로 계산기 나오죠. 그 외에도 환율 계산이라든지 넓이 부피 계산, 수식도 간단한 수식 정도는 전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계산식도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루트 4 곱하기 8 더하기 1은 루트 4 곱하기 8 더하기 1하면 17입니다. 자, 이런 어느 정도 간단한 계산식들은 음성으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메시지 전송이라든지 전화를 거는 것들도 전부 빅스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ib교육.com에게 전화 걸어주세요. ib교육.com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자, 이렇게 음성으로 간단하게 전화를 걸 수 있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도 빅스비를 통해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죠. 하이 빅스비,
iby교육.com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iby교육.com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빅스비로 메시지 보내는 것을 시연 중입니다. iby교육.com에게 안녕하세요. 빅스비로 메시지 보내는 것을 시연 중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네. 네, 보냈어요. 자, 이렇게 연락처에 저장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앱 내부 기능까지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앱을 실행하는 것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앱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최신 빅스비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빅스비가 점점 발전하고 있죠.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암호 저장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터넷으로 가입한 사이트가 최소 10군데 이상은 되시죠? 그런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매번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요. 로그인 창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 로그인하는 방법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삼성 패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구글 크롬에서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패스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간편한 점은 브라우저, 앱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비그룹 사이트로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누르면 계정 입력 창이 나오죠.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입력 창을 터치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키패드가 나오죠. 갤럭시 폰의 기본 키패드는 삼성 키패드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삼성 키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면 삼성 패스라고 있죠. 삼성 키패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패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삼성 패스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을 해 놓으면 사이트, 브라우저, 앱 상관없이 어디서든 바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 패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삼성 패스에서 자동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패스에서 자동 로그인 설정하는 방법은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삼성 패스 앱을 이용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법은 동일해요. 자, 저는 삼성 브라우저로 해볼까요? 삼성 브라우저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죠? 프로필 아이콘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앱 및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 패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패스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 패스로 들어오게 되죠. 삼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들어오지 않고 삼성 패스 앱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대신 이 삼성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문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불편한 점이죠. 자, 그러면 지문 등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홈 화면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잠금 화면이라고 나오죠. 자, 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신 다음 지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추가라고 있죠. 지문 추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센서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따라서 센서가 우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화면상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센서에 손가락을 얹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얹어주게 되면 지문이 계속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0%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얹어주도록 하세요. 등록 완료됐다고 하죠? 완료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이제 지문이 등록됐기 때문에 지문 인증을 하면 바로 삼성 패스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앱 웹사이트라고 나오게 되죠. 여길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 때문에
화면 캡처가 되지 않아서 직접 화면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로그인 위치 또는 앱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앱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요. 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실 경우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직접 추가를 눌러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원하는 앱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와 비번 입력하고 저장만 해주시면 해당 앱에 로그인 할 때는 로그인 창 터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직접 추가 방법이죠. 직접 추가 누르시면 제가 지금 2개를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 경우도 똑같이 우측 상단 플러스 누르신 다음 설정 누르시고요. 상단에 로그인 위치에 웹 주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b96.com에 로그인 할 경우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 입력하시고 계속 누른 다음 아이디와 비번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을 해두시면 이제 로그인할 때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 ib96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ib96.com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하라고 나올 텐데요. 로그인 누르시고 여기에 아이디 부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오죠. ib96.com에 계정이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 터치합니다. 자, 지문으로 본인 인증하라고 하죠. 자, 저는 지문을 인증하는 곳이 여기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에 손가락을 터치했지만 여러분의 경우 화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에 지문만 인증을 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죠. 지금 로그인 상태죠. 이렇게 삼성 패스를 이용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제일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크롬에서 자동 로그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일단 실행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프로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라고 나오죠. 비밀번호 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비밀번호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추가된 비밀번호들이 있는데요. 자, 비밀번호 추가 누릅니다. 그 다음 사이트 주소, 그 다음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저장만 눌러주시면 등록된 사이트에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겠죠. 여기도 ib96으로 등록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사이트들을 보시게 되면 ib96.com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구글 크롬에서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로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ib96 사이트로 왔는데요. 자, 여기서 로그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터치합니다. 자, 어때요? 자동 로그인 페이지가 구글에서 바로 올라오죠. 자, 여기서 로그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여기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그인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죠. 이런 로그인 정보를 수첩에 적어 놓으시거나 메모장 같은 데 적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보고 입력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구글 또는 삼성 패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로그인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로그인 할 때 구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컴퓨터에서 로그인 할 때 삼성 패스는 안 되겠죠. 지문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 패스는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구글로 등록을 해 놓으신 경우는 기기 상관없이 동일한 구글 계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메모하시거나 외워두거나 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자동 로그인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